네, 안녕하세요.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6월 30일 지금 3시고요. 장마감 한 2, 30분 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오늘 SK 하이닉스가 미국장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반등을 좀 오늘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오늘 장 시작 본장 개장하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곧바로 이렇게 폭락을 만들어 버렸죠.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왔으며 다시 한번 한 차례 올라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분명 새벽 영상에도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언급드렸냐면, 네, 오늘만큼은 미국장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다고 무조건 안심해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반부터 어느 장 초반부터라고 언급드렸고요. 정도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왔을 때 항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중요한 이유, 이 1시간 9시부터 10시 이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죠. 우리 분봉을 보시게 됐었을 때 우리 9시, 10시 이 구간입니다. 9시, 10시. 자, 장 초반에 올라줬는데 여기서 속지 말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기술적인 낙폭 구간에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렸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255만원 이탈 시에 신규 진입 추가 매수를 가져가 보자 라고 언급드렸고, 지금 270만원 가까이 지금 왔다 갔다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SK 하이닉스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질문들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답변이 될 수 있으며, 내일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경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우리 댓글에다가 새벽부터 고생하는 김교수 위해서 김교수 화이팅 또는 우리 하이닉스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일 장중에는 또 윗꼬리가 달리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영상에서 좀 보여드린 게 재장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 여러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김 교수는 이분만 28일에 폭락 나온다고 말해도 다른 유튜브는 맨날 올라간다 하더니 막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뭐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근데 저는 항상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이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내려갔을 때 투매를 안 하고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를 안 하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제가 이 아랫꼬리 공략하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변동성 장세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박스권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주주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방향은 상방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이후 떨어질 수 있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 자, 그러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이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고 저가 마이너스 3%는 고가 4%까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장중 왜 7%라는 반등을 만들어냈을까요? 자, 특별한 호재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대형 계약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반도체 업황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다.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예요. 어제 강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2차전지 바이오주에 있어서 굉장히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보세요. 2차전지주들 그만큼의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익 실현 나온 물량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오는 것이지 시장 전체가 갑자기 강세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일단 어렵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낙폭 구간에서 무조건 풀 매수, 풀 매도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분할로 항상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오늘 양봉 오랜만에 나왔고 미국장도 반등이 나왔는데 왜 자꾸 조심하라고 초를 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 진짜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시장은요, 지금 기업 실적보다도 지금 환율, 그 다음에 미국 경제에 대한 지표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월 달에 조정을 얼만큼 받았습니까? 한 번 받았고, 두 번, 세 번 받았어요. 이 모든 게 경제 지표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 아셔야 돼요. 특히 이번 주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때 조정받았을 때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ADP 고용 지표와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표 때문에 떨어진 거 우리 주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6월 2일에 차익 실현 가져갔던 거 일단 근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닉스 240만 원에서 차익 실현을 하자 6월 2일 맞고요. 왜? 다음 날에 뭐가 나왔습니까? 미국 ADP 고용 지표가 나왔고, 그 추후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네,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고용 비농업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 지표를 봤었을 때 7월 1일 내일이죠. ADP 지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시장의 단기 방향은 이 두 개의 지표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고용이 둔화되어야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올라온 시장이에요. 우리 지난달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6월 초에도 시장은요, 고용이 조금 둔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호재를 기대를 했죠. 근데 실제 발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상회를 해줘가지고 엄청난 급락을 만들어냈다고요. 보시면 엄청나게 상회를 해줬죠. 예상치보다. 거의 2배예요, 2배. 그러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고 금리 인하 기대는 밀렸고 나스닥이 흔들리면 우리 국내 반도체 코스피까지 그대로 조정을 받았어요. 이처럼 시장은요 항상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100%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알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 알고 미래를 대응할 수 있다라면 이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왔을 때 투매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제지표라든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라, 신규주님 하시라, 제가 이렇게 언급드리는 것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공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용이 좋으면 경제도 좋은 거니까 주식도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평상시에는 맞았어요. 원래 그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시간 조금 다릅니다. 현재 시장은요 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올라온 시장인 건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고 성장주 반도체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번에도 평균 임금 상승률, 실업률까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만약에 악재가 나왔을 경우는 기술적인 낙폭 구간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현물은 계속 매도하고 있었으니까 뭐 그렇다 칠게요. 현물을 매도하더라도 주가는 올라왔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물 매수해야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매도하더라도 올라왔습니다. 왜? 선물에서 외국인들은요 가져가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현물보다. 왜? 레버리지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1대10, 1대100, 수십 배, 수백 배, 수십 골을 가져가면서 양방향 베팅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롱 포지션 주가 상승, 숏 포지션 주가 하락인데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하락에 대한 해지성 베팅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은요 정보력이 가장 빠른 투자 주체예요. 현물을 조금 팔더라도 선물에서 롱 포지션 잡으면 크게 잡기 시작하면 시장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선물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금 하락 포지션에 일단은 해지성 베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 차례 더 흔들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올라갈 하이닉스를 만나볼 수 있어요. 왜? 7월 달에는 실적 발표 주입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때쯤에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7월 7일 정도? 이 7, 8, 9 중에 하나 나오는데 7월 7일이 유력하고요. 하이닉스는 2주 안으로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적 발표 전에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옵니다. 코스피. 그리고 3월 31일 날 제가 왜 저점을 맞춰드렸었습니까? 이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일주일 전이었고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객관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지, 얼만큼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 기술적인 낙폭구가 나왔을 때 7월 2일까지 그때 우리는 추가 매수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엄청난 악재가 나왔다, 6월달처럼 엄청 상회를 했다, 그러면 그 기술적 낙폭 구간 전에 분할 매도를 하고 그 낙폭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왜냐면 하이닉스는요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이때 300만원이 아니죠, 이때 250만원이었죠. 2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180만원대까지. 그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한 60만원 70만원이에요. 이 차이가. 이게 10주 들고 있으면 600만원이고 700만원인데 100주 들고 있으면 6천만원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올라왔죠. 근데 제가 이때 6월 300만원까지 올라왔죠. 근데 이때 낙폭까지 떨어진 거 보세요, 주주 여러분들. 24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45만원이고 10주 있으면 450만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 매우 높아요. 항상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이랬었죠. 지금이라도 들어갈 걸, 그때 들어갈 걸, 그때 들어갈 걸. 항상 후회만 하다가 늦게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공감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혼자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디가 매력적인 추가 매수에 대한 구간이죠, 어디가 매력적인 분할 매도에 대한 구간이지.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단기적인 고점, 우리가 곧 들어갈 저점, 그리고 신규 진입 추가 매수, 그리고 추가 올라갔을 때 고점까지 금액 비중,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노출시켜드렸습니다. 010-5859-0165 여기다가 SK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채널을 통해서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점, 우리가 곧 들어갈 저점 추가하면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는 알아야지 우리 주주분들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 떨어졌을 때 투매, 이게 감정적인 매매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공부를 시켜드릴 만한 자료들, 경제지표, 시나리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SK라고만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6월 2일에도 맞춰드렸던 거 아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6월 19일 날 뭐라 해서 290만 원에서 50% 분할 매도 하자 했어요. 30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어느 됐던 간에 좀 100% 고점을 맞추진 못해. 그건 신이죠. 근데 어느 정도 고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정을 6월 23일 날 그대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기술적 낙폭 구간이 나왔을 때 오히려 프리마켓 때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다. 왜? 우리 이때 기술적인 낙폭 구간 13% 떨어졌을 때 이 하락분은 금방 올릴 겁니다. 왜? 외국인들 롱포지션 들어왔고 결국 이날 어떻게 됐죠? 24일 날 그대로 양목 넣으면서 빠르게 회복을 해줬잖아요. 다음 날까지. 제가 이걸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주 여러분들.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 SK라고만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으니까 이 종목만 빨리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